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커스 경제톡에서는 전략과 절제를 통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다음 경제적 자유를 향한 대항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난번 영상의 확장편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말씀드릴 톡의 주제는 나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대항해에서 꼭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꿀팁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꿀팁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대항해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때 경제적 자유를 정의하기를 첫째, 나의 시간을 남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둘째, 나의 경제 의지대로 시간을 조직해서 사업을 하거나 자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셋째, 나의 돈을 남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경제적 자유, 즉 Financial Freedom입니다. 영어로 경제는 economic이지만 개인과 가정경제에서는 의미상 financial이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파란 수평선 위로 갈매기 떼들이 한가로이 날아가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런 낭만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 신화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일으키는 성난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폭풍우가 휘몰아치기도 하며 설상가상으로 종종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경제의 핏줄, 즉 혈맥이라고 하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와 환율은 매일 변동하고 주가는 시시각각 출렁이며 요즘은 비트코인까지 등장해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십 년에 한 번씩 금융위기가 닥쳐와서 투자자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개인의 삶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를 향한 대항해를 성공적으로 순항하려면 항해사인 우리들에게 경제생활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과 최종 행선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침판과 등대가 있습니다. 나침판은 경제생활의 출발선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등대는 목적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나침판으로 얼리버드와 스노볼이 있고요. 등대로 적정 수익률,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꿀팁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지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 초년생이 되자마자 전략 생활을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져서 전략의 마술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쓰너, 더 베더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성인식, 즉 바미츠바를 하는데요. 이때 어른들로부터 5만 또는 6만 불의 축하금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일찍부터 재테크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요. 유대인 중에서 세계적인 과부들이 많은 이유도 그들이 일찍 재테크에 눈을 뜨고 상당한 종잣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대학을 학자금 대출로 마치고 졸업 후 부채를 떠안고 사회 초년생이 된 사람과는 한마디로 출발선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19살 때 성년의 날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하기에 일찍부터 전략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가치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를 소비하는 욜로족보다는 젊어서부터 긴 호흡으로 미래에 투자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조기 은퇴하여 인생을 즐기는 파이어족들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벌어진 출발선은 나중에 만회하거나 좁히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한번 지나간 강물은 다시 흘러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발을 같은 강물에 2번 담글 수 없다라고 했나 봅니다. 두 번째 나침판은 빅 스노우볼입니다. 전략 생활을 철저히 할수록 미래에 만들 수 있는 종잣돈, 즉 스노우볼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3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원 애벌이 직장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전략해서 미국의 대표적 상장 지수 펀드 중에 하나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에 매월 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지요. 재무계산기로 10년 후 투자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4억 3,90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미혼 직장인은 아직 씀씀이가 적으니까 매월 150만 원을 전략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후 6억 5,9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미혼인 채로 있지는 않겠죠. 기혼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250만 원씩을 전략해서 투자를 하면 10억 9,8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 추세로 볼 때 가능한 한 수치라고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전략 생활로 전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스노우볼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대입니다. 첫 번째는 적정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적정해야 목표로 하는 항구에 무리 없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중도에 좌초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고위험, 고수익률을 노리다가 배가 난파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적정해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되긴 하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죽어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저금리 상품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으로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증식을 위한 자금이라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고위험 상품으로의 자산 편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수반된다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원칙에 충실하면서 언제나 적정 수익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한 투자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또 나오네요. 워낙 명망이 있는 성공적 투자자로서 누구에게나 롤 모델이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여기 이 책은 버핏이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모건 스탠리 이사인 앨리스 슈로더에게 위임해서 출판한 그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포커스 경제톡 첫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더 방대한 책입니다. 작가는 이 자서전의 책명을 스노우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0살이 되기도 전에 사탕을 팔고 14살 때 신문 배달을 하던 소년이 어떻게 투자의 귀재가 되고 세계 2위의 부자가 되었는지 그가 걸어온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자서전에서 눈덩이 효과, 즉 스노우 이펙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에 비유하고요. 중요한 것은 습기를 머금은 눈과 길고 긴 언덕을 찾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습기를 머금은 눈이란 양질의 종잣돈, 그리고 길고 긴 언덕이란 장기 투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큰 종잣돈을 잘 모아서
장기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야 눈덩이가 긴 언덕을 구르면서 성장하고 팽창하여 스노우볼 이펙트가 극대화되고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등대입니다. 세 번째 등대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 생활에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미래 가치를 잠식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은 나도 모르게 솔잎을 갉아먹는 송충이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저금리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투자 상품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 원금이 상실될 위험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내 돈을 지키고 불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질병이 내 삶과 행복을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 상품으로 위험을 전가, 즉 리스크 트랜스퍼를 해 놓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점을 정리해드린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첫째, 얼리버드처럼 일찍 전략 생활을 시작하라. 욜로족보다는 파이어족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둘째, 전략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스노우볼은 커진다. 셋째, 현금과 저금리 상품은 투자 상품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상품은 피하여 적정 수익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습기에 젖은 눈덩이를 언덕에서 멀리 굴리는 장기 투자로 스노우볼 이펙트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플레이션 위험, 투자 위험, 중병, 사망 위험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경제적 자유를 향한 대항해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이 방송의 시청자 중에서 기회와 수많은 위험이 공존하는 금융경제 생활에서 성공적인 항해를 마치시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100세 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포커스 경제톡 가족들이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 경제톡은 앞으로도 더욱 단단한 뿌리, 고준 줄기, 잎새가 풍성하게 달린 경제나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소처럼 느리지만 멀리 걸어가면서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워나가는 우보 박사였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제톡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